권영주의 카조타. 안녕하십니까. 카조타 권영주입니다. 여러분, 리콜 받아보셨나요? 리콜은 제조사가 결함 가능성이 있을 때 구입자에게 제공하는 사후 서비스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동차 회사 리콜 별로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사후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이죠. 게다가 품질 이미지도 추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리콜에 대한 생각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습니다. 리콜할수록 품질에 책임지는 기업 이미지가 생겨나니까요. 그러고 보면 리콜 많이 할수록 소비자는 더 안전해지는 것 아닐까요? 오늘의 스타트 카톡 리콜입니다. 첫 자동차 리콜은 1960년대 초에 미국 GM이 개발한 최초의 리어 엔진 소형차 콜베어의 결함에서 시작됐습니다. 소비자 보호운동의 투사인 젊은 변호사 랄프 네더가 이 콜베어를 타깃으로 어떤 속도에서도 안전하지 않다라는 책을 출판한 게 계기였죠. 그런데 책이 인기를 얻었고 덕분에 미국의 빅3가 리콜에 눈을 뜨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70년대 초에 미국 포드가 개발한 핀투라는 소형차가 처음으로 리콜이 된 겁니다. 어쨌든 리콜 지금도 계속되는 중인데 리콜 나오면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후회가 없으니까요. 국내 최초 듣는 자동차 라디오쇼 YTN 라디오 권영주의 카조타 엔진 스타트. 권영주의 카조타는 프리미엄 하이브리드 기술의 리더 렉서스 하이브리드 제로가 함께합니다. 이 사람 만나고 싶었습니다. 자동차 그리고 사람 카토크. 자동차보다 더 재미있는 자동차 업계 사람과의 똑똑 뛰는 이야기 만나서 좋다. 이 사람 카토크. 오늘 초대 손님 아주 귀한 분 모셨습니다. 국제자동차 경주대회라고 들어보셨죠? 흔히 포뮬러1이라고 하는데 이 포뮬러1에서 한국인 첫 엔지니어로 활동 중인 우리 김남호 박사님을 카조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남호입니다. 어려운 시간 또 발걸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려운 시간 아니었습니다. 예. 아, 그래요? 이런 토크 좋아해요. 불러주시면 정말? 뭐 언제든지. 예. 저희 카조타에는 처음이시죠? 예, 당연히 처음입니다. 이 예. 카조타가 지금 대한민국 자동차 프로그램 라디오 청취율 1위입니다. 예, 제가 아쉽게도 영국에 있어서 청취를 못하고 있습니다. 팟캐스트 가능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팟캐스트 좋습니다. 예. 팟캐스트 가능하니까 참고로 하시고. 예. 김남호 박사님이 지금 영국에 이제 살고 계시잖아요. 예. 영국에 어디 사세요? 영국의 옥스퍼드 도에 살고 있고요. 네. 그 옥스퍼드 셔라고 그러는데요. 그렇죠. 거기에 영국에 있는 포뮬러1 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어떤 팀들이 있습니까, 거기에? 유명한 팀으로는 저희 팀 로터스 F1 팀이 일단 있고요. 로터스. 예, 그다음에 역사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윌리엄스 F1. 윌리엄스. 예, 윌리엄스 F1 팀이 있고. 윌리엄스. 그다음에 신생팀으로 마루시아라는 팀이 있습니다. 마루시아. 예, 그 팀도 옥스퍼드셔에 있고요. 마루샤는 좀 생소하긴 하네요. 예, 작년에 망했죠. 청산 절차를 거치다가 극적으로 망했어요. 예, 이제 투자자를 찾아서 올해부터 다시 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한국인 최초의 엔지니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어요.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로터스 팀에서 근무를 하잖아요. 예, 예. 나오신 김에 예. 로터스 한번 쫙. 예, 그 먼저 바로 잡을게요. 제가 한국인 최초라는 말이 조금 저 말고 한국인이 한 분 더 계십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제가 컨트랙트는 사인을 먼저 했고 그 친구는 저보다 2주를 먼저 시작했어요. 사인 먼저 한 게 먼저예요? 이 계약서 우선이지. 워낙 그래서 계약서 예. 우선입니다. 계약서. 그래서 한국인 한 분이 더 계시고요. 그분은 이제 첫 해 코리안 그랑프리 때 한번 같이 오셨었고요. 통역으로. 그분도 같이 영국에 사십니까? 예, 그분도 저랑 같이 로터스 F1 팀에 계시다가 다른 팀으로 옮기셨습니다. 같은 이제 옥스퍼드 도에. 예, 그분은 결혼하시고 이제 런던 쪽으로 이주를 하셨고요. 런던. 예, 그래서 이제 팀을 옮기시게 됐습니다. 그렇군요. 예. 런던 참 복잡한 동네죠. 복잡한 동네입니다. 런던에 그 아리랑 한식당이 유명해요. 상당히 비싸죠. 예. 그리고 이제 저희 로터스 팀은 로터스란 자동차 유명한 스포츠카 회사 아시죠? 경량 예. 스포츠카로 상당히 유명하죠. 그 회사의 이름을 쓰고 있는 팀이고요. 81년도에 처음 생긴 팀입니다. 꽤 오래됐죠. 근데 아직까지 신생팀으로 30년이 신생입니까? 그렇죠. 그쪽 페라리나 동네에서? 뭐 맥클라렌이나 이런 유서 깊은 팀들 70년 이상 하고 있기 때문에 아. 30년 정도는 이제 신생팀이라고 보고요. 그래도 월드 챔피언을 4번이나 한 팀입니다. 예. 아니 저는 궁금한 게 로터스 F1 팀 그러면 로터스가 제조자로서 참여를 하는 건가요? 그게 좀 오해가 많으신데요. 네. 일단은 엔진부터 샤시까지 전부 다 만드는 팀이 있고 예를 들면 그런 팀들이 이제 뭐 맥라렌이나 뭐 그런 맥클라렌은 사실 다 만드는 팀은 아니고요. 그래요?
유일하게 다 만드는 팀은 현재 두 팀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페라리하고 네. 메르세데스 벤츠 AMG. 아. 그 두 팀이 지금 현재 엔진부터 샤시까지 다 직접 다 만드는 만들고. 팀이죠. 예. 네. 저희는 현재 샤시만 만들고 있고요. 네. 엔진은 메르세데스 엔진을 쓰고 있습니다. 벤츠 엔진을 갖다 예. 드렸습니다. 어떤 일 하세요, 그런데? 저의 공식 타이틀은 Vehicle Performance Engineer입니다. 그러니까 한국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네. 자동차 성능 엔지니어. 쉽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F1 레이스나 모터 레이스를 보시면 핏월이라 그래서 네. 그 핏에서 엔지니어들이 이제 드라이버들하고 계속 통신을 하면서 그렇죠. 뭐 이 헤드셋 끼고 뭐 계속 얘기를 하죠. 레이스 컨트롤 하거든요. 그렇죠. 그분들이 레이스 엔지니어입니다. 근데 이분들은 자동차의 세팅이라든가 네. 성능을 분석할 시간이 없죠. 그래서 지금 뭐 빨리빨리 달리기 바쁜데. 드라이버가 계속 트랙에서 피드백을 주면 아. 그 친구들이 급한 불을 끄고요. 아. 그래서 뭐가 이상하면 뭐가 어떻게 처리를 한다라고 그 매뉴얼이 있고요. 네네. 그대로 빨리빨리 즉시 트랙에서 처리를 하고요. 아. 금요일이나 연습 세션 때 어떤 데이터가 모아지면 그렇죠. 자동차의 상태가 나오거든요. 아. 그걸 약간 롱텀에 있는 문제들 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찾죠. 아, 이제 우리가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보통 자동차 개발할 때 예. 이제 성능 시험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 시험 평가 쪽에서 문제에 대한 데이터를 가지고 오면 그걸 분석해서 예. 이제 설계 쪽에서 분석해서 뭐 설계를 바꾼다든가 뭐 여러 가지 조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런 어떤 분석 평가 그렇게 보셔도 예, 되죠. 이렇게 이해할 그래서 수 저희 있겠네요. 퍼포먼스 엔지니어가 하는 건 크게 두 가지인데요. 네. 첫 번째는 일단 레이스 서포트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그 레이스 위크엔드에 최대한의 성능을 내기 위해서 그렇죠. 이제 계속 자동차 셋업을 네. 바꾸고요. 그다음에 그 레이스가 끝나면 이제 반성을 해야 되죠. 네. 우리가 뭐가 문제가 있다. 아. 원래 전공이 자동차였어요? 학부 때는 그냥 기계공학 전공이니까 기계공학을 하셨군요. 특별하게 전공이라고까지는 없고요. 네. 이제 대학 원에 가서 예. 드라이버 모델링이라는 전공을 했습니다. 드라이버 모델링. 예, 그래서 좀 생소하실 텐데요. 예. 자동차에 대한 분석이 아니고요. 드라이버에 대한 드라이버에 분석을 대한 했습니다. 분석. 예, 그래서 드라이버를 이제 예측할 드라이버의 이제 행동 같은 걸 예측할 수 있는 그런 모델들을 했죠. 아주 독특하시네요. 예, 제가 그 전공 덕을 본 게요. 예. 그런 분야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서. 그러니까. 예, 대부분 이제 기계공학이나 자동차공학 전공하는 사람들이 드라이버 안 봐요. 그렇죠. 근데 사실 저도 네. 지금은 드라이버 그냥 안 봅니다. 나사 볼트 이런 것만 봐요. 독특하게 운전을 보셨네요. 예? 야, 친환경 운전을 잘 하시겠어요. 운전 조심해서 합니다, 저는. 근데 이제 그 F1을 원래 좋아하셨던 겁니까? 사실은 잘 몰랐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제가 처음 F1을 접한 게 저 유치원 때 유치원에 들어가면 스케치북, 네, 크레파스 주죠. 이런 걸 네, 처음에 네. 주더라고요. 근데 그때 첫 크레파스가 그랑프리 파스라는 게 있었어요. 아, 그랑프리 파스. 예, 그때 이제 그 앞에 표지에 F1 카가 이렇게 딱 그려져 있는. 그게 제일 처음 제가 그랑프리가 뭐라는 걸 처음 알게 된 계기거든요. 아. 그런데 그 이후로는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네. 사실. 근데 제가 이제 돌아가신 신해철 형님의 네. 노래 중에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뭐야? 이 노래를 우연히 퇴근길에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게 언제 들으신 거예요? 그게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대기업에 들어갔죠. 아. 남들처럼 다 대기업에 들어가서 그날도 야근을 하고 예. 지하철을 타고 이렇게 라디오를 듣는데 그 말이 탁 흘러나오는데 근데 그 가사가 정말 비수처럼 가슴에 박히는 그 느낌이 딱 사는 대로 가고 가는 대로 가고 네가 진짜로 원하는 게 뭔지 넌 아느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갑자기 그 회의감 딱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여기서 이러고 있나? 그러니까 제가 따라. 정말로 원하는 게 이거였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을 해봤죠. 근데 막연하게나마 자동차를 계속 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거든요. 그 전까지는 제가 그 대기업도 제가 자동차 관련해서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죠. 예, 저를 뽑아주는 데를 갔기 때문에 열심히 했죠. 예, 열심히 했었는데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생각이 제가 좋아하는 걸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막연하게나마 자동차 쪽을 하고 싶고 자동차도 모터레이스를 내가 하고 싶다는 걸 갑자기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영국을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공부를. 유학 가자. 가자. 지금 아니면 못 간다. 그렇죠. 그때 젊었으니까요. 그때 아직 결혼 안 하셨을 때죠. 결혼했을 때입니다. 부인께서 예. 제정신이니? 이렇게 반대하지 않았어요? 예, 제 집사람은 저보다 조금 더 이상합니다. 그래 나 영국 가는 거야? 그래 가자 짐 싸자 이렇게 나오신 거예요? 예. 대단하십니다. 예. 집사람이 결정을 쉽게 해줘서 같이 갈 수 있었죠. 예. 레이싱 해보셨어요? 해봤습니다. 뭐 F1 카를 타고 이런 건 아니고요. 가끔 고카트라 그래서 카트. 카트를 타는데요. 도움이 많이 되고요. 왜냐하면 카트를 타보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자동차가 얼마나 믿을 수 없는 기계인지를 아시게 될
거예요. 그렇죠. 예. 예. 본인의 그 운전 못하는 실력을 전자장비들이 받쳐줘서 내가 운전 잘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저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타는데요. 정신을 차리죠. 그러니까 날 것으로 한번 타보면 예. 정말 자동차는 위험하구나. 예, 제가 매년 한국에 들어오는데 한국의 모터레이스의 미래가 밝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왜요? 운전들을 당장 트랙에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앞에 예. 뭐 좀 가려져 있다. 예. 또는 뭐 방해가 된다. 예. 그냥 무조건 추월이에요. 아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아무리 좋은 차도 절대 믿으시면 안 돼요. 자동차는 절대 믿으면 안 되는 기계입니다. 그래요. 예. 전 세계에서 속도로는 정말 남에게 절대 뒤지지 않을 만큼의 자동차를 만드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동차 절대 믿지 마라. 예. 본인의 운전 실력 과신하지 마라. 예. 그렇죠? 야, 정리 확실하게 잘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제가 뭐 정리는 잘해요. 예. 근데 이제 한국도 이제 레이스 문화가 좀 보이잖아요. 예. 비교가 좀 많이 되고. 예. 그거 어떠세요? 우리나라가 이제 많이 멀긴 멀었죠.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모터레이스의 종주국이죠. 그렇죠. 예. F1을 처음 만든 나라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영국에서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라고 하는 엔지니어링 분야인데요. 모터레이스 문화 자체를 비교하기는 사실 어렵고요. 제가 비교하고 싶은 건 자동차 문화 자체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렇죠. 일단 영국 같은 경우는 자동차 보유가 굉장히 생활화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한 대를 사는 것과 자전거 한 대를 사는 게 사실은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새로 사면 취득세도 내야 되고 네, 많이 채권도 내죠. 내야 되고 뭐 세금도 내야 되고 뭐 교육세도 내야 되고 2,500만원짜리 새 차 한 대 사면 그중에 440만 원 세금이에요. 예. 그리고 자동차를 산 이후에도 자동차세도 내야 되고, 내야 되고. 뭐 굉장히 많은 게 내는데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중고차에 대한 세금이 전혀 없고요. 네. 취득세라든지 이런 게 전혀 없습니다. 그냥 인수받고 소유주만 바뀌었다 네. 하고 당국에다가 신고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혀 세금이 없다고 보시면 되고 사람들이 자동차 보유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적고요. 클래식카도 많고 자기가 고물차 사서 자기 이제 가라지에서 뚝딱뚝딱 이제 리빌드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게 이제 영국의 그 유명한 코치빌더 문화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뒷마당에서 백야드 예, 예. 빌더들이 그냥 뒷마당에서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의욕만 많아서 고무차만 막 예. 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쌓아놓고 막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 로터스라는 회사도 예. 백야드 빌더에서 시작을 했어요. 거의 그렇죠. 예. 코치빌더로 예, 예. 백야드 빌더 시작을 했는데 그 로터스 F1 팀이 물론 로터스 이름을 달고 있지만 그 전에 우승한 적이 있나요? 저희가 94년, 95년도에 그 유명한 마이클 슈마허가 두 번 세계 슈마허. 챔피언을 했죠. 지금 좀 많이 좀 안 좋으시죠? 예, 아직도 아픈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4년, 2005년도에 2005년, 6년도죠. 네. 페르난도 알론소라는 알론소. 예, 지금은 이번에 또 팀을 옮겼죠? 예, 혼다 맥클라렌 혼다 팀으로 옮겼고요. 저 작년까지 이제 페라리에서 뛰다가 예. 그 친구가 세계 챔피언 두 번 하고요. 네. 계산해 보면 10년마다 저희가 챔피언을 했거든요. 네. 마지막으로 한 게 2005년, 6년이니까 이제 올해가 이제 올해 아니면 내년입니다. 지금 3라운드까지 끝났나요? 예, 근데 1, 2라운드를 저희가 아주 망쳤어요. 그래요? 예. 그럼 뭐 2016년 이렇게 돼야 돼요. 예, 벌써 그러고 있습니다. 아니 이거 저 우승하면 보너스 준다면서요? 예, 보너스 많습니다. 뭐 레드불 이런 데는 많이 준다면서요? 레드불은 4년 연속 계속 챔피언을 했거든요. 네. 제가 알기로는 꽤 많이 받은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보너스를 음료수를 준단 말도 있어요. 거기는 음료수 레드불이 공짜입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레드불 중독자가 굉장히 많아요. 보너스 달라고 그랬더니 집에 창고로 4.5톤 트럭이 왔다고 뭐 이러면서. 아닙니다. 현금으로 줍니다. 그래. 그래요. 보너스는 현금으로 줘야 돼요. 예. 그 가끔 뭐 보너스의 의미죠. 가끔 일부 기업들을 보면 예. 보너스 현물로 주는 데 있어요. 현물. 별로 반갑지 않아요. 예, 저희도 뭐 로터스로 현물로 준다면 뭐 괜찮습니다. 그래. 로터스 한 대. 예. 이렇게는 좋습니다. 괜찮죠. 예, 괜찮네요. 김나호 박사님이 우리 나온다고 저희가 이제 예고를 좀 했어요. 예. 그랬더니 이제 여기저기 질문이 올라온 게 뭐냐면, 나도 그 F1 팀에서 근무를 좀 해보고 싶다, 진짜 그쪽으로. 예. 그런 그 우리 박사님의 후배들이 좀 물어봐 달라고. 그래서 이거 제가 공식적으로 예. 청취자 질문을 대신 해드린 겁니다. 박사님처럼 F1에서 일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노력해야 될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사실 F1에 들어가는 게 반드시 어떤 학교 공부를 영국에서 마치고 F1에 들어가는 방법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가장 흔한 방법은 다른 모터레이스에서 경험을 쌓은 분들이 오는 분들도 많고요. 일반 자동차 회사에서 엔지니어를 직접 하시다가 네.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볼보라든지 포드라든지 네. 이런 자동차 회사에서 현역 엔지니어 근무를 하시다가 네. F1으로 오시는 분들도 많아요. 특히나 뭐 고성능 쪽이겠네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고성능하고는 그렇잖아요. 상관이 없습니다. 사실은. 일단 저희 회사도 저희가 무슨
천재들이 모여서 하는 그런 공간이 아니고요. 네. 그건 절대 오해고요. 네. 일반 자동차 회사의 자동차 엔지니어들이 하는 일이라고 똑같이 보시면 되고요. 다만 F1, 그러니까 빨리 달리는 차를 만드는 것뿐이지.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자동차 엔지니어 필요한 건 다 똑같이 있다. 예, 제 가지고 있는 소형차를 가장 빨리 어떻게 만들 것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월드 랠리 챔피언십 네, 같은 네, WRC 같은 것도 사실은 양산차를 기본으로 해서 그렇죠. 이제 어떻게 빨리 만들 것인가를 네. 고민하는 이제 모터 레이스잖아요. 네, 네. 그 똑같이 보시면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래서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에서 경력을 쌓으셔서 F1으로 지원을 해서 그 팀에서 원하는 기술이나 인재면 뭐 안 뽑을 이유가 없죠. 그럼 일단 뭐 자동차 회사 엔지니어로 가라. 예, 그게 아마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최선의 어드바이스가 되겠네요. 여러분 저 F1 가시려면 자동차를 경험을 하셔야 되니까 일단 자동차 회사에 들어가십시오.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 좋은 데 많아요. 맞습니다. 예. 이외에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한번 질문을 좀 해보겠습니다. F1 드라이버를 한국에서 육성을 하고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박세리처럼 골프 스타가 나와서 골프가 대중화가 된 것듯이 예. F1도 우리가 대중화가 되려면 F1 드라이버가 있어야 된다. 예. 그래서 지금 드라이버 육성 프로그램을 가동하고 있는데 예. 어떻습니까? 가능하리라고 보십니까? 취지는 100% 동감합니다. 네. 저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사실 한국인 F1 드라이버는 나올 수가 없죠. 이게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가 F1 드라이버가 되고 싶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계속적인 투자가 필요하고요. 이게 된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 뭐 100명이 시작한다면 그중에 1명 정도 성공할까 말까 한 그런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최근에 그 톱 팀들은 이미 어렸을 때 점지를 하거든요. 그렇죠. 네, 어렸을 때도 육성을 그래서 하죠. 영 드라이버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각 팀에서. 네. 그래서 그 팀에서 되게 어린 나이에 탤런트들을 찾아서 어렸을 때부터 육성을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기획사 시스템처럼. 그렇죠. 그중에 도태되는 친구들도 많고요. 그렇죠. 어쨌든 24명밖에 못 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그 사람들의 눈에 띌 수 있는 무대에서 활약을 해야 그 팀에 뽑힐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야, 그러자면 뭐 약간 쇼맨십도 좀 필요하고. 그렇죠. 상품성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좀 운전 실력도 좀 있어야 되고. 그렇죠. 예. 언변도 좀 좋아야 되고. 그래서 비유럽인 드라이버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자기 실력으로 진출하는 것보다 스폰서의 힘이 더 클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혼다가 들어오면서 일본 F1 선수가 나왔잖아요. 예, 일본인 F1 드라이버들이 다 그런 식으로 네, 그런 식으로 진출한 거죠. 들어왔군요. 예, 예. 그럼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러니까 드라이버를 키우는데 돈을 밑빠진 독에 물 붓기식으로 붓는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네. F1이라는 산업 자체가 굉장히 파급력 있는 마케팅 경로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유럽 스포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유럽 시장을 공략을 할 때 F1에다가 광고를 맡겨도 그 마케팅 효과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뭐 국내 기업들도 마케팅을 하려고 하는 어떤 미디어를 찾는다면 F1도 한 번씩 특히나 생각을 그쪽 팀에서는 뭐 역시 로터스 F1 팀이 예. 마케팅 효과는 가장 좋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여기저기 찾지 마시고 예. 여러 제 전화번호는 010. 여러 팀들 고민하지 마시고 예, 예. 어차피 뭐 쓸 거면 로터스 F1 팀이 화끈하게 예. 하시면 F1 드라이버 그리고 저희 만들어줄 수 팀은 있습니다. 예, 과거에도 한국 기업하고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오늘 참 이렇게 어렵게 연구소 직접 오셔가지고 예. 저희 그 카조타 청취자들 위해서 지금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예. 또 여기 나오신 또 소감도 한 말씀 좀 해주시죠. 갑자기 연락을 받고 와서 뭐 이렇게 어떻게 말씀드려야 될지 준비도 잘 못하고 나왔는데요. 일단은 F1을 사랑해 주십시오. 사실은 이 우리나라에서 코리안 그랑프리가 처음 개최할 네. 당시에 우려도 많았는데 사실은 그 우려한 것대로 된 것 같아요. 이제 이미 중단이 됐는데요. 네. 이제 앞으로 한국에서 다시 코리안 그랑프리가 할 수 있을지 그게 사실은 참 걱정이 되는데요. 한국에도 제가 알기로는 F1 팬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번 일 때문에 한국에 다시 F1이 발을 못 딛지는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래서 다시 이제 어떤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없는 사안이 돼버리면 한국에선 다시는 코리안 그랑프리를 못 보는 거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좀 조심스럽긴 한데 앞으로 해결이 잘 돼서 인기 있는 스포츠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FOM에 예. 버니 에클러스턴 회장 있잖아요. 예, 예. 버니 형님 한국 다시 하고 싶답니다. 예. 관심 좀 가져주세요. 예, 이렇게 부탁합니다. 정리하면 되는 거죠. 예, 형님 부탁합니다. 버니 형님 예. 부탁해요. 예, 자, 부탁합니다. 어렵게 발걸음하신 로터스 F1 팀의 김남호 박사님을 모시고 이 사람 카토크 진행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와 현장 대응부터 보험 관련 그리고 피해자 또는 가해자에게 그리고 형사처벌까지 상황별 대처 방법 알아보는 자동차 셀프로폰. 함께해 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교통사고 전문이자 우리 카조타 프로그램에 스스로 자청해서 고문이 되신 우리 법무법인 나눔의 조성만 변호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멋있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오늘 저 첫 시간에 최근 그 세간의 이목을 끌고 있는 보험 사기가 많잖아요. 네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이른바 거제에서 발생한 람보르기니 보험 사기 사건 이거 궁금해하는 분들 꽤 많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해서 보험 사기가 된 거죠? 네, 얼마 전이었죠. 네. 지난 3월 14일 거제도에서 SM7 차량이 람보르기 차량을 후미에서 들이받아 SM7은 앞 범퍼 및 보닛이 손괴됐고 네. 람보르기 차량은 엔진이 탑재된 뒷부분이 손괴되는 접촉사고가 발생했는데 네. 람보르기 차량의 소유자가 보험사에 보험금으로 1억 4천만 원을 청구했다고 해서 세간의 화제와 큰 동정 여론이 있었죠. 그렇죠. 뭐 나중에 자초지종 사실들은 조금씩 달라졌지만 당시에 이제 국산 승용차가 엄청난 고가의 수입차를 추돌을 해서 네. 문제가 좀 커졌다. 네. 사실 확실히 그 변호사님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 대부분 파손됐다 이런 표현하는데 네. 손괴됐다. 그렇습니다. 손괴됐다라는 표현을 쓰시는군요. 네. 이 결국 보험금을 노린 자작극이었어요. 네. 이게 실제 어떻게 된 상황입니까? 네, 사고 당시 보험 접수만 되었을 뿐 정식으로 경찰에 사고 신고된 사안이 아니었고 네네. 따라서 경찰에서 정식으로 수사해서 수사 발표를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험사나 차량 소유자들의 진술 이외에는 아직 명확하게 사실관계가 밝혀진 건 아닙니다. 다만 그 보험사 측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람보르기 차량 소유자가 실제 보험사에 1억 4천만 원을 청구한 것은 아니었고 네네. 다만 보험 접수 이후 자체적으로 보험 사고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차량들 소유자가 평소 아는 지인이었다. 그다음에 차량 소유자들이 언론의 뜨거운 관심을 받자 부담을 가지고 잘못을 시인하고 확인서까지 작성했다. 이렇게 밝혀서 보험 사기가 기정사실화처럼 받아들여졌었는데 네네. 이후에 그 차량 소유자들이 네. 자작극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아하.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어서 네. 현재까지는 사실관계와 보험 사기 여부가 불분명합니다. 네, 다만 관할 거제경찰서에서 지금 수사에 착수했다고 하니까 네네. 앞으로 수사 결과를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보험 사기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십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 차량 소유자들이 밝힌 바가 네. 명확하게 이 사실에 대해서 그 사실관계에 대해서 다투는 게 아니라 네. 단순히 고의로 저지른 사실이 아니다. 지금 이 정도만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 범행 사실을 부인하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보험 사기가 좀 더 유력하지 않나 좀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렇군요. 이런 거 보면은 이 지능적인 외제차 보험 사기 사건이 꽤 많더라고요. 중고 외제차를 저렴한 가격에 구입한 다음에 또 이제 번호를 바꾸고 그런 다음에 이제 고의 사고 야기한 다음에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편취하는 경우 적발된 사례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최근 금융감독원에서 발표한 바에 의하면 전손 처리된 외제 차량 13대를 저가에 구입하여 차량 번호를 세탁한 후 총 117건의 고의 사고를 야기하고 13억 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일당이 적발되었다고 하는데요. 117건이나. 예, 그렇습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동차 보험 가입이나 보험금 지급이 네. 차량의 고유 식별 번호인 차대 번호가 아니라 차량 번호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걸 교묘하게 악용한 사례인데요. 그렇죠. 그 과정에서 자동차 정비업체나 중고차 딜러와도 조직적으로 연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혼자 한 게 아니고. 네, 그렇습니다.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네. 골고루 나눠 먹었군요. 네, 그런 셈이죠. 이게 외제차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 사기가 이렇게 많은 이유는 역시 보험금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네. 통상 그 국산차의 경우에는 보험사가 직접 자동차 정비업소에 수리비를 지급하죠. 네. 그런데 외제차의 경우는 수리 대기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죠. 따라서 그 기간 동안에 렌트비가 국산차의 3배가 넘는 평균 130만 원 정도에 이릅니다. 따라서 이에 부담을 느낀 보험사가 미수선 수리비 명목으로 견적의 70에서 80% 선에서 외제차주에게 직접 현금을 지급하고 합의하는 것이 관행화되었는데 보험 사기범은 바로 이 점을 노리는 것이죠. 현금을 받을 수 있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보험 사기를 유형별로 한번 보면 어떤 유형이 가장 많은 겁니까? 이게 대표적으로 고의로 추돌을 유도하는 유형인데 네. 예컨대 앞서가는 차량이 차량 차선을 변경한 후 갑자기 급제동해서 뒤에 오던 차량이 이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추돌하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이게 안전거리 미확보를 노린 사례인데 네네. 최근에 그 람보르기 사건이 여기에 좀 비슷하게 해당한다고 보겠죠. 네네. 그럼 이제 이런 비슷한 사고가 사실 빈번할 텐데
어떨 때 이거 보험사고 아닌가? 이 사람 사기 아니야? 라고 한번 의심을 할 수 있을까요? 네. 그 차량 소통이 원활해서 네. 특별히 차선을 변경할 이유가 없었는데 그리고 급제동할 만한 돌발 상황이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급제동했다. 네.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하겠죠. 어허. 그다음에 사고 이후에 그 피해 차량에 그 앉아 있는 사람 그 피해 차량에서 나온 피해자가 교통 관련 법규나 보험 처리 절차에 대해서 해박하다. 아. 그다음에 안전거리 미확보를 강조하면서 과실을 떠넘긴다. 아. 그다음에 주의 시선을 집중시킬 정도로 과장된 오버액션을 한다. 아하. 그다음에 차량에 여러 명이 탑승하고 있고 동승자들이 목격자를 자처하면서 거둔다. 아. 그다음에 현장에서 경찰 신고보다는 신속한 합의와 보험 처리를 요구한다. 아.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히 외제타다. 아하. 그러면 보험 사기를 의심해 볼 수 있겠죠. 일단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여기서 해결합시다라고 얘기하면 네, 이거 일단 약간 냄새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뭐 경찰까지 풀 거 있습니까? 그냥 우리 여기서 해결합시다. 뭐 이러면서 그리고 같이 탄 사람들이 내려오면서 우리가 다 받지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앞에 잘 안 받네. 이런 식으로 우기면 이제 이 사람들 냄새 난다. 네, 그때는 무조건 경찰에 신고하는 게 그렇죠. 일단 그것이 보험 사기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없지만 일단 경찰에 신고를 해서 잘잘못의 판단을 한번 객관적으로 따져보는 게 중요하다 이런 얘기군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험 사기로 판명이 나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 피해자는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고요. 네네. 또 다른 방법으로 가해자를 상대로 해서 민법상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내지는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네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방법상의 문제죠. 보험금을 청구하느냐 네. 내지는 손해배상 청구를 하느냐. 네. 이제 방법 선택상의 문제겠죠. 변호사님은 어떤 걸 추천하십니까? 물론 상황에 따라 조금씩 다르겠지만 민사 쪽으로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은 그 실제로는 자동차 사고가 났을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보험자 네. 이렇게 상대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경우보다는 네. 아울러서 자동차 보유자, 운전자, 보험사를 상대로 해서 아울러서 한꺼번에 손해배상 청구하는 게 보통입니다. 자해공갈단들이 있어요. 네. 최근에 그 블랙박스 보면 정말 차 천천히 지나가는데 네. 본인이 막 이렇게 오버액션 하면서 뛰어들어가지고 본인이 막 들어 누워요. 네네. 이거죠. 이 사람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네. 그 흔히 자해공갈을 불리는데 예컨대 횡단보도 옆 전봇대 뒤에 숨어있던 보행자가 그러니까 맞죠. 갑자기 그 뛰어나요. 차량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횡단보도를 지나는 차량 앞에 갑자기 뛰어드는 경우가 있겠죠. 갑자기 뛰어들어왔는데 그냥 넘어지는 게 아니라 본인이 그렇습니다. 올라타요. 그렇습니다. 적극적으로 돌발형으로 이제 그러니까. 본회까지 같이 올라가죠. 그 또 다른 한편으로는 좁은 골목길에서 지나가는 차량 사이드 미러 쪽에 네. 고의로 손목을 부딪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러 싹 대놓고. 예, 그래서 이런 경우 특히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일명 손목치기라고까지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요? 저는 이 자해공갈단 중에 실제로 이런 유형도 봤습니다. 뭐냐면 구두 앞코를 긴 걸 신어요. 네, 그런 다음에 자동차 지나갈 때 은근히 바퀴 타이어 쪽에다가 네, 발가락이 붙어 있지 않은 네, 멀리 있는 앞코를 딱 댑니다. 네네. 그럼 차가 밟고 지나가잖아요. 네네. 이때 하고 소리 지릅니다. 네, 그러면 막 차를 두드려가지고 차를 세워요. 네네. 그리고는 이제 구두 위에 타이어 자국이 있어요. 네네. 당신 이게 내 발 밟았다 이거. 예. 이렇게 해가지고 막 보상금 최근에 요구하는 그와 경우도 유사하게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있고. 네,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 청소년이었는데 네. 유흥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 지나가는 차량에다가 발을 들이밀어서 바퀴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발등을 했는데 네. 그 자동차 운전자가 적극적으로 이거 사기 아니냐, 보험 사기 아니냐라고 이제 하면 괜찮다고 이제 지나가라고 하고 그게 아니면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치료비 명목으로 이제 돈을 뜯고 그래서 적발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청소년이 그렇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참 나쁜 걸 배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자동차 보험 사기로 이제 의심될 때 교통사고 났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일단 경찰에 신고하는 게 최선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장에서 네. 섣불리 합의를 보려고 하지 말고 네. 사고 즉시 경찰 내지는 보험회사에 신고해서 네. 전문가에게 사고 경위 파악 및 조치를 맡기는 게 좋겠습니다. 우리 조성만 변호사님한테 신고하면 안 됩니까? 도와줘요. 조성만 변호사님, 저 좀 어떻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알겠습니다. YTN 가져왔다. 조성만 변호사입니다. 가가지고 탁탁 해결해 주는 그런 거 없습니까? 실제로는 저 경찰이나 보험사 보상팀 직원한테 이제 그걸 신고하는 게 제일 좋겠죠. 자동차 보험 사기 예방 방법이 있다면 좀 알려주세요. 네, 그 자동차 보험 사기범은 법규 위반 차량을 표적으로 합니다. 법규 위반. 네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겠지만 교통법규 준수 및 안전운전을 생활화하는 게 자동차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아주 교과서적인 답변을 하시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말이 보험 사기를 예방하는 확실한 안전 대책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야 상대방이 내가 가해자라고 우길 때
내가 분명히 나는 다 지켰습니다. 당신이 잘못한 겁니다. 이렇게 역으로 이제 얘기할 수 있는 거겠죠. 네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법무법인 나눔의 조성만 변호사, 아주 근사한 우리 조성만 변호사께서 오늘 처음 나오셔가지고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습니다. 자동차 셀프로펌 법무법인 나눔의 조성만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희망은 빛나는 미래죠. 희망은 내일의 성공. 희망은 활기찬 노후지. 희망은 저 기은센과 함께 희망을 노래해요. 희망을 키우는 평생은행 IBK 기업은행. 이천 어디에 사시겠습니까? 이천의 새로운 중심을 생각한다면, 이천의 더 큰 내일을 생각한다면, 이천이 준비하고 한양이 짓는 젊은 도시를 만나십시오. 이천이 준비한 젊은 새도시, 이천 증포새도시 한양 수자인. 문의 1899-6316. 주식회사 한양. 쉐보레 4주년 기념 빅4 업그레이드 프로그램. 인기 모델 구입하고 추가 비용 없이 업그레이드 받으세요. 크루즈 구매 시 트림 업그레이드. 캡티바는 프리미엄 팩으로, 말리부는 디럭스 팩으로. 올란도는 DMB 내비게이션을. 놓치기엔 너무 빅한 혜택. 4월 한 달간 일부 모델 제외. 홈페이지 참조. Chevrolet, find new roads. 여유 있는 서울 신촌에서 시작합니다. 2호선 아현역과 5호선 애호개역이 주는 출퇴근의 여유와 아현 부가현 뉴타운 2만여 세대 대규모 주거타운의 완벽한 생활 인프라. 서울의 도심을 가까이. 이 편한 세상 신촌. 4월 분양 문의 1899-7447. 대림. 태혁이요? 그건 저 아니잖아요. 김우빈다운 연기 누가 하겠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 일은 제가 해야죠. IS 동서처럼. 건설에 대한 A부터 Z 시스템. 이것이 IS 동서의 완벽주의. 처음부터 끝까지. 완벽주의 건설회사 IS 동서. 수지야! 광교야. 수지와 광교가 만나는 시간 걸어서 3분. 수지에서 광교까지 다 누리는 레이크폴의 수지. 교통, 생활은 기본. 신세계 건설이 짓는 중소형 특화 설계까지. 레이크폴의 수지. 지금 만나보세요. 4월 오픈 1688-8018 KB 부동산 신탁. 가나다라 마바사 자차카타파 전해주고 싶은 얘기 바람병에 담으면 한글이 모자랄지도 몰라. 병 하나에 담을 수 없는 초정탄산수 이야기. 파란을 일으키다. 초정탄산수. 오늘도 하품하다 하루가 다 갔어. 착한 활력이 필요해. 기운이 뿅 생겨났어. 활력이 슝슝 생겨났어. 착한 활력 비타민으로 채워주세요. 착한 드링크 비타오백. 엄마라는, 도전이라는, 헌신이라는 이름의 흉터. 때론 자랑스럽지만 달라졌으면 하는 여자 마음. 더마틱스 울트라로 흉터 달라질 수 있습니다. CPX 성분이 흉터를 흐리고 부드럽고 매끈하게. 흉터 전문 더마틱스 울트라. 본 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어떤 음악도 아무 말도 없어도 향긋한 바람소리에 모닥불 타는 소리만으로도 이렇게 로맨틱하다는 걸 모르고 살 뻔했다. 첫 캠핑이 선물한 뜻밖의 세상. 대한민국 캠핑 넘버원 코베아. 점심시간이 지났지만 벨은 계속 울립니다. 7번 테이블 반찬 리필, 4번 테이블 계산, 다시 5번 테이블, 3번 테이블, 이번엔 1번. 박 사장님 쉴 틈이 없어요. 잠깐! 피로부터 풀고 하세요. 지금은 피로가 풀리는 바카스 타임. 풀려라 5천만, 풀려라 피로. 바카스. 금융은 당신의 행복을 살리고, 시장의 활기를 살리고, 기업의 새로운 기술과 가능성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와, 이런 금융 누가 하나요? 서민경제와 중소기업의 힘이 되는 신한은행이 살림의 금융으로 따뜻한 내일을 만들어갑니다. 신한은행. 흔히 썬팅으로 불려지는 틴팅은 원래 엷은 빛깔 또는 연한 색조를 나타냅니다. 조각에선 음영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동차 등에선 유리에 색을 입힐 때 사용되는 말이죠. 그러니 틴티드 글라스, 생유리로 해석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자동차에 사용되는 유리는 투명이 원칙이죠. 결국 투명도를 떨어뜨려 직사광선을 피하기 위해 윈도우 필름을 부착하게 됐고, 그게 지금의 자동차 틴팅입니다. 하지만 틴팅,
너무 진하게 하면 밤에 특히 위험합니다. 시야 가리죠. 그래서 좌우 유리에는 조금 관대해도 앞유리 틴팅은 적극 단속합니다. 눈부심 피하려고 무리했다가 50년 먼저 갈 수 있죠. 뒷차가 유리통에 파악하려는 교통 상황도 방해합니다. 제도적으로 가시광선 투과율 정해놓은 배경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 법을 만든 분들의 차를 보면 대놓고 무시하는 것 같습니다. 좌우는 물론 앞뒤도 안이 보이지 않게 진한 필름을 붙인 차가 적지 않더군요. 당당하지 못한 걸까요? 아니면 비타민 D를 평소 충분히 섭취하기 때문일까요? 그래서 아주 진한 필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권영주의 반전 드라이빙 뮤직, 에일리의 보여줄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더 예뻐진 나 오늘도 안전운전하세요. 권영주의 카조타이즈의 파킹.